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정상회담을 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후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으로 이동해서 오차를 함께하고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평양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장,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의제가 세 가지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것도 있고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전문가 배석하에 완전히 그 폐쇄 조치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영변의 핵시설을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거를 폐쇄하고 더 나가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막 그 정도로 담기긴 했지만 더 깊이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걸로 보고 총괄적으로 이 정도로 담겼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이 아마 전달될 걸로 봅니다. 자, 지금 현장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취재진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간 대표들이 있었고, 지금 보면은 북한의 거리의 모습이 북한에서 현재 송출이 돼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리는 여명거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여명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상징적으로 개발을 했고, 또 이제 평양을 요즘 평해튼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양이 상당히 발전이 됐고 고층 건물도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의 발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리다. 네, 그렇습니다. 여명거리를 그래서 남북 정상이 같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찾진 않는 대신에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카퍼레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게차를 타고 두 정상이 이 거리를 퍼레이드를 했었죠. 퍼레이드를 했는데 바로 저 여명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주민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북한 주민들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아마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평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평양에는 저희 남측 취재진이 가 있는데 평양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공동 취재진을 구성을 해서 소수만 올라가서 저희 KBS가 공동 주관사인데요. 네. 이용을 해서 그 영상을 실시간 송출을 하고요. 아까 오전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오늘 오전에 평양 모습을 촬영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송출을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송출을 하기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평양에서는 살림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화면에 공동 취재단이 취재한 촬영한 영상을 보고 네.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평양집의 외경이 있고 지금 보시면 우리 남측에서는 베란다라고 표현하는 곳인데요. 일반적인 모습과 비슷해요. 이렇게 식물들 키우고 있고. 지금 보면 에어컨 실외기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 에어컨이 이번 올여름에 한국 상당히 폭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도 그렇게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 일반 아파트, 살림집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굴뚝도 보이고 여긴 네, 공장지대인가요? 공장지대라고 보이고요. 경공업 공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명거리 인근에 있는 평양 시내 고층 아파트들, 공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발전소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봐선 어떤 건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도 그리고 보시는 모습이 바로 현재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는
평양에 갔다 온 여러 취재진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 건축 붐이 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명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네. 건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명거리뿐만이 아니라 또 대표적인 곳이 미래과학자 거리라는 곳이 예. 새로 조성이 됐는데요. 이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양각도 인근에 조성이 됐는데 우리는 행복해요. 예. 여기 북한은 저렇게 선전구호라든지 자신들의 체제에 만족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촬영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 들어온 영상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렇게 북한 체제에 만족하는 내용은 있지만 예전같이 반미구호가 있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반미구호나 어떤 군사적인 걸 강조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싹 사라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택시인데요. 이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택시 회사가 많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아무래도 계획, 이제 뭐 경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두 개 정도 택시 회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에 총 20개가 넘는 택시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택시 회사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을 못했나 보군요. 택시가 회사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봐서는. 아니요. 대중교통도 있긴 있는데요. 이 택시가 지금 현재 1000여 대 넘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택시도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는 버스라든지 예. 아니면은 전동차 같은 게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게 지붕에 그 의미가 태양광 발전 시설 같아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전력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은데 저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 건물에 저 태양광 패널이 있는 모습을 어디 가든지 목격을 할 수가 있다고 아파트에도 하고요. 보이네요.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보면 네.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평양도 네.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최근 평양의 야경을 보면 불이 꺼진 모습보다는 오히려 불이 환히 켜져서 야경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저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가 된 덕분이라고도 합니다. 중앙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세 소장님, 보통 보면 이게 평양의 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과는 차이가 크죠. 네. 뭐 평양은 많이 관리가 돼 있고 건설이 돼 있고 근데 하나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바람에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면담장으로 나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우리 쪽이 좀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만나서 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얘기는 이제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는 걸 제안을 하고 문상 의장이 또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달이 됐고 우리는 이제 구두로 또 얘기를 하고 연내에는 남북 국회회담을 좀 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배석자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장관들이 다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이쪽으로 왔죠. 그 안에는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장관님들하고 그 서울시장하고 강원지사가 이쪽으로 합류를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배석자가 다 합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따로 만날 거니까 우리 3명은 그 이제 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회동의 그 주제는 그러니까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한 주제에 한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다 뛰었을 경우에는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별도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만나는 스케줄이 안 잡혀진 거예요. 그 3당 대표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신 겁니까? 예. 오늘 가서는 그러면은 김영남 위원장 예, 오늘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회담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좀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통 크게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그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그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죠. 그 어제 일정이 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성사되는 과정에서 뭐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제 연회장에서 연회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좀 면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그 즉석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김영남 위원장한테. 아니 김영철 위원장한테. 김영철 네, 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게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사실 어제 우리 3당 대표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 3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국측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격이 맞지 않아서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이 있었었는데 지금 방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게 전혀 아니었고 어떤 논의 과정에 있었던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면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3당 대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면담을 해서 네. 남북 국회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 네, 그걸 합의를 했었고요. 국회 회담을 합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 3.1 운동 100주년 기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평양 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앞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양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방과 차이는 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근데 다만 이번이 이제 정상회담이 세 번째 예.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만 이렇게 평양의 모습의 곳곳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북 정상 부부가 옥류관에서 함께 이제 오찬을 하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2시까지 오찬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일성 광장 앞을 지나는 북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인민대 학습단의 모습 보이고 계시고요. 지금 저 근처에 저희가 중구역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역인데요. 평양의 가운데 지역인가요? 네, 그래서 저기를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치면 서울시청 앞 광장 그렇습니다. 정도하고 광화문광장, 되겠죠? 이순신공장과 광화문광장. 같은 건데 네. 저기가 이제 평양의 중심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에서 차로 5분 거리에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옥류관이 있습니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네, 옥류관. 지금 남측에 사실 옥류관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옥류관은 한 번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굉장히 식당이라고 큰 하고 올 여름에도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옥류관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중구역에 있는 아까 방금 김일성 광장에서 시작해서 자동차를 타고 쭉 현재 평양의 시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평양 이 김일성 광장에서 중성동에서 경림동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 하얀색 건물은 뭐죠? 네. 저 하얀색 건물 제가 지금 자꾸 못 예, 봤는데 이 건물 말씀입니다. 네, 저곳이 바로 만수대 의사당으로 만수대 보이는데요. 네, 만수대 의사당 우리의 국회와 같은 곳이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취재단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오전 평양 시내 모습을 찍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시내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또 통제하에 찍게 되는 건가요? 저희 KBS 취재진도 최근에 평양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자유롭게 촬영할 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들거나 뭐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들 경우에는 제재를 가했는데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찍으라고 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선당 네. 대표들 모습,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왼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곳에 담당자가 나와서 같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3당 대표가 함께 걸어가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좀 못 만나서 조금 이제 불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오늘 좀 표정이 밝은 걸로 봐서는 네. 기분이 좀 풀어졌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남 네, 오해가 좀 풀린 위원장이 듯하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실 들어볼까요?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자세한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김영남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 올라섰다는 희소식이 전파돼서 어떤 다시금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덕담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금 현재
이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3당 대표가 방북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인연을 서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정들이 바뀝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고인민회의 면담이 무산된 다음에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해찬 대표가. 네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 불발된 면담이 지금 현재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를 통해서 또 두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남북 국회 네.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그렇습니다. 했고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선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이 3.1절 100주년 기념일에 바쁘신데 맞춰서 시간을 기념 이렇게 행사. 내서 면담을 고맙습니다. 해서 고맙습니다. 원래 어제 일찍이 예.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그때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툭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데 이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아마 좀 줄여서 예. 박사 논문 통과시킬 때 변론하는 식으로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학수 고대의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이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그 쓰던 예. 저 의사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해찬 선생과도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에 잠기게 됐고 또 정대원 선생과도 다른 동무들 통해서 들었는데 네, 물어봤죠. 지금 남대에서 정대원 선생이 지금 무슨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배기 정부를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우선 다시 원대로 복귀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잡고 통일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신들 없이 매진하자고 언약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뜨겁게 타온지면서 합심해서 통일력 성취에 매진해 나갑시다. 이렇게.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네?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어요? 예, 아니, 건강관리. 선생님 모습이나 뭐, 리차 선생님 모습이나 뭐, 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일력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래서 영어장, 연 모습대로 그냥 그래서 활기 있게 싸워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쫄장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 대장부가 됩시다. 예. 민족의 대의라고 할 때야 통일협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북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남 순회 회담 난측 대표단 일행으로서 여러분들이 평양에 오신 것도 이게 속으로는 통일협 성취에 한마음 한뜻을 고스란히 효과 있게 받쳐 나가버려서 6.15 정상회담 하고 나서 잘 나가다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만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지난 11년 동안 아주 남북관계 단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손실을 많이 봤죠. 이제 제가 다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기회가 이제 다시 왔는데 제 마음은 이 남북관계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이번에는 이제 만들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도 리해찬 선생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휘에 올라섰다는 그 희소식이 접하자 다시금 그 통일의 요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리라는 이런 신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시간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제 남녀 동포들에게 그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야 그래도 구면
지기사의 도덕 의리를 지키는 곳으로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면서 어제 남녘동 부들에게 내가 그 발언한 그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그다음에 옛 추억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영상이 카메라가 아마 다른 카메라 촬영을 끊긴 것 같습니다. 공동 취재단의 화면인데 좀 네. 영상이 거칠게 나온 점이 있었고 촬영하고 편집 작업을 거치지 않고 예.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근데 김영남 위원장이 이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굉장히 통일의 위협을 이루자라고 솔직한 말하니 대화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불발됐던 면담 장면 오늘 오전의 상황 보고 계시고요.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굉장히 정정한 모습이네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네,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 90세 90세에 달하는데 지난번에 6월 달에 또 특사로 우리 남측에도 오기도 하셨고요. 김영남 위원장 오랜 기간 그 북한의 최고 수뇌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외상을 오래 했고요. 예. 그렇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북한으로서는 내각 수반, 국가 수반이 있죠. 네. 그걸 아주 좀 상당 기간 오래 하고 있죠. 자, 평양 시내 모습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전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아까 만수대 의사당 모습이 잠깐 보였고요. 지금 저곳이 아마 제가 사실 문 모양만 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네. 굉장히 우리 서울의 동대문과 비슷한 모습 네,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일심 단결이라는 네.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지금 평양의 거리의 여성들의 모습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고 한복을 입은 여성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천리마 거리라고 네, 하는데요. 천리마 운동은 사실 북한이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천리마라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한산하고 좀 평화로워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건물들이 전부 다 색깔이 없어서 네. 회색빛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건물에 다 색깔을 칠해서 좀 겉에서 봤을 때 화려한 모습이 보이고 청량 음료를 팔고 있는 곳도 눈에 띄고요. 네, 매점들, 가판대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평양 시내가 좀 활기찬 모습이고 건물이 참 인상적인 게 여명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색깔의 네. 다양한 건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럭도 보셨는데 최근에는 저렇게 물류 이송하는 트럭들의 모습이 평양에서 많이 관측되고 있다고 해요. 이 장마당이나 어떤 도매상들에게 제공하는 트럭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봐서 상당히 북한 내부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활성화된 것 아니냐라는 걸 저런 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자생적으로 모습이고요. 시장 경제가 좀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공기가 곳곳에 걸려 있고요. 아파트들, 살림집의 모습을 자동차로 촬영해서 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선전 9호도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미 9호는 상당히 사라진 모습을 현재 평양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된 듯한 모습입니다. 거리도 그렇고요. 그전에는 남북 간의 교류나 회담이 많을 때는 자주자주 봤는데 하도 한 10여 년 만에 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된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정상대회가 백화원에서 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어가 있고요. 2시 반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잠시 후 10분 정도 후에 남북 정상내외가 백화원에서 기념 식수를 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이 옥류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네. 다시 백화원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백화원이고요. 김여정 영빈관인데. 부부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오늘 네. 오전에 네, 오늘 오전에 상황입니다. 공동 취재단의 촬영 화면입니다.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네. 부부장의 모습. 어제 두 사람은 이 첫 번째 정상회담 때 배석자였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분이 조용원 부부장인데요. 네. 조용원 부부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림자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실세로 알려졌고 어제 공항 영접에도 김여정 부부장 또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정의용 실장이 오늘 오전 그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또
브리핑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협력. 네, 그렇습니다. DDP에서 정의용 실장이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단 단순히 평양 정상회담이 발표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정의용 실장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사실상 남북 간에 어떤 불가침 합의를 이미 한 거다라고 정의용 실장이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정의용 실장은 이런 남북 간의 합의가 초보적인 단계에 분리 통제를 개시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비핵화 관련해서도 멘트를 했는데요. 이 남북 간 정상 합의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네.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영변 해체기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은 그동안 많았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북한의 최도 지도자가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또 정의용 실장은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이외에도 북미 정상이 오늘 1시간 10분 동안 단독 회담을 진행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중대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 실장님,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 중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 상응하는 조치가 뭐가 될까요? 예, 지금 북한이 이제 그동안 요구해왔던 부분은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한 유예나 또는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적대관계 해소라든지 뭐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북미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응 조치의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영구 폐쇄를 하겠다. 그리고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도 있다.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상응 조치, 종전선언, 어떻게 연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취한 조치들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풍계리 핵시험장은 폭파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남아있는 미사일 이제 그 엔진 시험장하고 발사대를 해체하면 이른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단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미래 핵을 이제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영변 핵시설입니다. 영변 핵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그 관련된 시설까지 포함하는데요. 과거 2000년대 육자담의 최대 의제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핵물질 생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재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좀 밝힌 것이고요. 여기에는 상응 조치를 이제 요구했습니다. 과거 이제 9.1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영변 핵시설 상응 조치로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 체제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 상응 조치가 과연 뭘까?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이 비핵화도 그렇고 지금 군사 문제에 합의한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군비 통제도 해야 되고 또 이 전쟁 위험으로부터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북한이 항상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다시 말해서 상응 조치는 크게 보면 체제 안전 보장 조치입니다.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 조치의 첫걸음이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수교,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겠죠. 연락사무소 두고. 그래서 이 상응 조치를 미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 또 더 나가서 더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걸 해갈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의 의지는 분명하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했고 미국이 이걸 좀 따라주길 바란다는 그렇죠.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9월 평양 공동선언 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을 살펴봤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남북관계 진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진전, 그러니까 비핵화가 워낙 모든 관심이 쏠려서 지금 놓쳐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남북관계 개선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경협 관련 부분도 이번에 남북이 비록 대북 제재가 있지만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이 가는 분야 역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인데요. 저 두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남북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제재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여건이 개성되면 즉각 정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동서해선 철도 같은 경우는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착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고 했고 또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동 취재단이 찍었던 오늘 오전에 있었던 9월 평양 공동선언 모습을 네. 보고 계시고요. 자, 남북관계 진전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오는 건 이제 예. 남북 군사 합의서, 네, 군사 합의서 내용이고요. 서명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정상의 이제 입회하에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좀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네, 뒤에 양 정상이 뒤에 이석을 해서 서명 내용을 지켜보고 있고요.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송영무 국방부 네. 장관이 군사 합의서를 채택했고 이 군사 합의서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문건으로 첨부가 된다고 하고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아주 두꺼운 50페이지 이상의 문건에 현재 서명을 한 모습입니다. 자, 적대기 중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군사 분계선의 완충지대를 설정을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 군사정제협정에서는 이제 양쪽에 2km씩 물러서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지피를 원래 이제 비무장지대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남북 쌍방이 이제 지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합의문에 보면은 원래 당초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 지피를 이제 시범적으로 철수 사업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완충지대 개념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비무장지대 이외에 추가로 한 10km 정도의 완충지역을 설정해서 11월 달 매우 빠른 시간 내요. 여기서 이제 그 완충 지역 내에서 이제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다. 군사적 적대 행동. 다시 말하면 한미 군사 연습이든 또 북한의 야외 기동 훈련이든 이 지역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습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쌍방이 10km씩 물러서게 되면은 한 20km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랑 기습 공격하게 되면 이제 사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습 공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예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포격 도발 같은 좀 우발적인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그건 아예 것도 이제 좀 원천적으로는 이연에 이제 방지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전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군사합의서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네. 행위를 중지하는데 그렇게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지상 적대 행위는 10km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포병 사격 훈련이나 야외 기동 훈련을 금지한다. 딱 이게 정하고 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속초부터 북쪽 통천까지 또 초도에서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지점을 설정해서 80km 이 해역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서 함포 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좀 딱 정해져 있어서 훨씬 좀 실효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 DMZ 평화지대 설정 아니겠습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게 하겠다. DMZ 내에 남북 유해 공동 발굴했다. 예전에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 구체화된 그렇습니다. 모습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사 실무회담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며칠 전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이 있어서 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게 있었는데 NLL 평화 수용 문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네, 어느 정도 구체적 합의가 없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사전에 대부분 합의가 된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가서 남북 정상이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차관님이나 조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DMZ 같은 경우도 GP 철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올해 말까지 상호 1km 이내에 있는 남북의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평양 공동선언문 서명
영상들을 보면 두 정상이 참 환한 표정으로 입장해서 시청자가 좀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시간 1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만의 회담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나와서 합의문 서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에 전혀 눈이 가던데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눈에 띄었고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은 합의문 서명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발언을 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또 보면은 좀 첨예했던 게 서해 평화 수역 아니겠습니까? NLL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로 두냐 이런 부분이 좀 끝까지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나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NLL과 관련돼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북한의 해안포 그리고 우리의 이제 함포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군함들이 일단 이제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고자 해도 이런 군사적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민간의 어로 작업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에서 보면은 이 함포나 해안포의 일정 수역에서 덮개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해안포가 상당히 우리한테 위협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덮개를 덮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안전한 이제 어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보기에도 좀 이렇게 안정감을 주겠죠. 예. 사실 이제 NLL 그 서해 평화 수역 문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좀 합의된 내용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군사적 측면보다는 군사와 경제협력을 포함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그래서 해주에 이제 수산업 단지를 개설하고 공동어로 수역, 그리고 북한의 민간 선박이 우리의 이제 서해 해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좀 포괄적인 합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서해 해상이 북한이나 우리 쪽이나 서로 이제 굉장히 중무장 지역으로 좀 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영적 군비 통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를 철수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공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그 해상 적대행위 중지 1조 2항에 이 서해의 남측 덕적도에서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그 수역 그리고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 그 포격 사격 및 해상 지동 훈련을 중지하고 또 이 포구에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래서 안전한 이 완충 수역을 정해서 좀 안전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끔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정상회담 상황을 AR 스튜디오에서 이하경 기자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요. 예. 지금 현재 백화원 영빈관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용 기자들의 모습이네요. 국가안보실장, 지금 현재 풀기자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 아까 제가 그 DDP라고 말씀드린 그게 아니라 백화원에 지금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같이 기자들에게 선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현재는 지금 보면 리성건 국방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을 하기 위해 들어오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은 화면들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오전에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 서명식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국방 담당 장관급들이 나와서 군사 합의서에 대한 내용들도 서명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분이 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옆에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모습, 이번에는 남측 수행단이 네.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장관들의 모습까지 보셨고요. 네. 지금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명식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렸고요. 잠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와서 두 정상이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이 A4용지 총 4장이 6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뭐 한반도 비핵화였고요. 네, 그다음에 한반도 남북관계 비핵화 진전,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도적 교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남북관계 진전 내용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착공식을 예.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보건, 또 산림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남북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부분 같은 경우 이미 시설도 다 돼 있고 뭐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을 한다면 금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복구작이 가능하죠. 예. 각 기업들이 또 다 있으니까 예. 들어가서 자기 공장 자기들이 뭐 수리하고 개선하면은 뭐 바로 될 수 있는데 그 제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이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제재 문제가 좀 완화된다든가 네. 해제되는 거에 따라 그래서 조건부로 그것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네, 네. 풀리면은 그렇죠. 뭐 바로 이 부분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네. 그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 지역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이관세 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개성공단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의 시설들을 뜯어가서 딴 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또 상당히 정상적으로 언제라도 들어갈 수 쓸 수 있도록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공동선언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진일보된 내용인가요? 당연히 이제 지난번 판문점 선언의 어떤 기초에서 그거보다도 이제 훨씬 이제 구체화시키고 말 그대로 이제 실천적 방도를 담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판문점 선언의 중에서 뭐 철도 도로 연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원칙적인 표명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의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3개항에 돼 있는 부분을 5개항으로 나눠서 또 인도적 부분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는 민족 경제 발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깊이 있는 이런 합의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이 다 만족할 만한 합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아까 우선 군사 부분부터 얘기를 네. 하면 그 양 국방장관이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고 정상들이 입회하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에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무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하던 것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장관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 그렇죠. 부분을 군사합의에 계속 대해서 논의를 했죠.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판문점 선언에 예. 들어있으니까 예. 그 이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경제적인 것이 뭐 개성공단, 금강산도 그렇고 다 조건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 제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완화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적인 바로 거니까. 이산가족 면회소를 네. 계속 보수해서 상시화 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정리 그러니까 연내에 뭐 철도 도로에 착공식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직접 시설하는 거는 제재 문제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북측도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교류 협력을 하려면 비핵화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이런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군사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합의서에도 뭐 한 40화에 예. 가까이 되는데 상세히 이것이 됐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진전해 나가는 건 큰 성과라고.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 부분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 제재 부분이 풀려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겠지만 주목할 부분이 인도적 교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도적 교류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라든지 뭐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뭐 체육교류. 네, 체육교류 이런 것들은 뭐 바로 바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사회문화교류라든가. 예. 자,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심해져서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뜨문뜨문 있었잖아요. 그간 네. 이상가족 상설이. 상설 면회소 개소가 그분들의 좀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고 시설을 조속히 복구한다. 상설면회소가 있었지만 금강산에서 1, 2년에 한 번씩 예. 대면 상봉을 할 때 1, 2층만 썼고 그 객실들은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개소해서 와서 자고 친척, 가족들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면회소 이거 개소가 사실은 이산가족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하겠다. 네. 이 부분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교류의 어떻게 보면은 완성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정상회담 상황을 AR 스튜디오에서 이하경 기자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에서도 이 구체적인 약속이 담긴 이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식과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이 된 곳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문을 할 때만 제공하는 숙소입니다. 최근에 보수 공사를 끝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여기에서 묵었었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을 했던 곳이고요. 여기서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서에 서명을 한 건데 여길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6.15 남북 공동선언 또 14 정상선언 같이 남북 관계의 중요한 진전을 지켜본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걸 이어가겠다는 뜻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문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 때 평화와 번영의 열매 올가을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어제 첫 회담은 이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있었는데요. 이 장소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노동당 본부 청사보다는 우리에게 이 부담이 적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상회담 키워드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평양 시민 만난다인데요. 이 평양 대동강변에 올해 문을 연 아주 큰 규모의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이 석 달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일정이 발표된 걸 좀 보면은요, 이 문 대통령 내외와 이 공식 수행원들이 오늘 저녁에 이곳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 만찬을 하고 싶다는 뜻을 이 북측에 우리가 전달을 했었는데요, 성사가 됐습니다. 이 우리 대통령 일행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옆 테이블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여기에 참석을 할 거냐, 이 여부는 그때가 돼 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 지금 보고 계신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 규모나 이 시설 면에서 이 평양 시민들을 위한 건 물론이고요. 이 외국인들도 위한 명소로 북한이 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외부에서 온 고위급 인사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는 것 그 자체가 대외적인 메시지가 북한 입장에서는 또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정상회담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번 평양 정상회담 또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과 중국, 일본 반응을 차례로 미국 반응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네,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트위터에 곧바로 반응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 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들을 영구 폐쇄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관련해서도 트위터에 언급을 남겼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별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영웅들의 유해가 계속 미국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비핵화 관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P, AFP 통신 등은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들을 전문가들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속보로 전했고,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등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나아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으로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 강민수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특파원, 중국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외교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논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합의가 나옴에 따라서 이 교착됐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소식을 속보로 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관련 내용을 전하는 수준이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난 뒤에야 논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배후론을 제기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공식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좀 움츠러든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일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중국은 일단은 남북 간 대화 또 북미 간의 대화를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과거 참여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한 발 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남북 간 이번 정상회담 도중에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계속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향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프레스센터 연결합니다. 유지한 기자, 자, 이틀간의 회담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거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선언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이 생중계됐는데요.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오전 중에 빨리 나오면서 이곳 프레스센터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각국 취재진들은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격인 회담 결과 소식을 기사로 송출하는데 분주한 모습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탄성이 나오기를 시키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어제 오늘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첫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이게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의 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또 둘째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그 공동선언의 부속서로 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그 최고 군 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직접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또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가 이 이행을 점검하고 또 남북 간의 추가적인 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앞으로 더 이 양국 정상이 그 의지가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되게 되는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최정권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기자실에 가서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대통령께서 오늘 공동 기자 발표 때 사실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공동선언에 포함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에 뉴욕에서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인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처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또 미국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남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회담 결과를 토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아주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한반도 전쟁에 대한 공포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봐도 군사적 그 협정서에 보면은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서 비핵화 요소 앞서 얘기해서 그 상응 조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종전선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폐기하는 거나 검증. 근데 더 나아간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공동선언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을 지켜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줄여주십시오. 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네, 오전에 있었던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의 정상회담 관련 추가 브리핑 들으셨고요. 자, 이어서 평양에서 김의경 대변인이 1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예, 어떤 내용이 좀 예상이 되나요? 지금 내일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네. 평양에서 생중계로 브리핑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네. 평양에서 생중계로 발표할 정도의 일정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정이 되지 않겠느냐. 원래 예정대로면 내일 특별한 일정 없이 바로 귀국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교 행사가 있을 거라고만 예. 알려졌고 그 친교 행사가 어떤 행사일지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보다리 회담을 연상시키는 네. 깜짝 이벤트가 있지 않겠느냐. 자, 지금 평양 메인 프레스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잠시 후에 평양 고려 호텔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일정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에서 이번에 문정인 특보 그리고 최종건 군비통제 비서관이 네, 안녕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3일째인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백두산 방문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평양에 있었던 고려 호텔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일정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백두산을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백두산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 아닙니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네. 네. 근데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원래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예, 좋아하시잖아요. 히말라야도 다녀오시고 예. 그랬었는데 원래 백두산을 이제 중국 측에서 주로 다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세 개의 통로가 있는데 여러 지인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가자고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우리 쪽으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이제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특별 이제 제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남북 정상이 같이 백두산을 방문한다. 좀 굉장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백두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백두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6년 전에 등극을 하면서부터 계기시마다 중요하고 어려울 때마다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그 지나간 과정을 보면 8인 위원들이 백두산을 가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든가 또는 지난번에 폼페오 장관이 왔을 때 그 합의가 안 돼서 만나주지 않고 그냥 백두산으로 떠나버렸다든가 나름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방문이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이 한반도의 평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지금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을 오르자 하는 것은 어떤 통일에 대한 남북 간의 어떤 그 의지라고 할까? 막 이런 걸 좀 해가보자 하는 나름대로의 큰 뜻이 아마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제안을 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비행기는 아마 북한 이제 국내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타고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아마 두 정상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산행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마 아마 도로가 잘 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몇 차례 백두산에 등장한 게 있고 사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도로가 잘 나 있지만 아마 이제 같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차로 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차로 이동한 다음에 아마 단거리, 긴 거리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경호 요원들과 몇 명이서 아마 트래킹을 해서 나중에 합류하는 그래서 아마 백두산 정상에서 공동 사진을 찍는 아마 이런 부분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김 기자 앞서 내일 친교 행사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셨고 이게 뭐 구체적인 게 안 나왔는데 친교 행사가 이제 백두산 되게 방문이 되겠네요. 그 전에 도보다리와 또 비견할 만한 더 큰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남북 간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도보다리 회담, 지난 판문점 선언의 도보다리 회담은 그 영상만으로도 상당히 주는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긴밀한 어떤 면담 내용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번 정상회담 때에도 분명히 도보다리 회담과 비슷한 남북 간의 깜짝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추측이 되었고 사실 백두산 방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평양에서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백두산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깜짝 발표를 통해서 백두산 방문이 결정이 됐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두산이라는 게 이 어제 만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말하기도 했거든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한라산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두와 한라 뭐 이런 건데 그 백두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1956년 11월에 김일성이가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혁명의 대고조라는 아주 중대한 그 정책 운영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강선 제강소라는 곳을 이 함경북도에 거기에 방문을 해서 그 생산 재고 이런 노력을 하고 연이어서 황해 제철소를 방문해서 이 생산성, 이 혁명의 대고조를 강조를 하는데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재건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갔던 그 코스를 똑같이 갑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그 강선 제광소에서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제창을 해요. 그것이 지금 이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소위 그 근대화 운동으로서 효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어느 코스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중대한 의미를 지닐 때는 거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큰일 할 때 조상의 산소를 가듯이 그런 의미에서 백두산 방문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막 백두산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찾았어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백두산을 가자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고 그러니까 결연한 의지 표명 그리고 남북한이 정상에 정말 힘을 합해서 통일로 가는 정말로 적대 관계나 군사 문제 합의나 많은 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지를 좀 다지고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아마 초청을 하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두 정상이 백두산을 방문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동대문 DDP 메인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대문 DDP의 프레스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지한 기자, 뭐 방금 내일 두 정상이 백두산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도 발표가 돼서 그거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 결과에다 조금 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한 브리핑이 이곳에서도 생중계됐는데요. 내일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 사이에서도 탄성이 나왔습니다. 각국 취재진들은 이번 회담의 하이라이트격인 회담 결과 소식을 기사로 송출하는데 분주한 모습인데요. 취재진들은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을 합의한 데 주목했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특히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차례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진 뒤 만수대 창작사를 찾아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인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일반 관객과 함께 북한의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게 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이라는 틀 안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유지양 기자였습니다. 자, 오전에 평양 봉동선언 서명할 때 두 정상 환한 표정으로 서명식장에 입장을 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담아봤습니다. 더 높은 한계를 내려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당과 국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해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오늘 오전 다시 회담을 열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군사,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합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 유치 등 문화 예술 분야 교류를 위한 합의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관련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관 하에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이후에 미국 측의 조치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지난 7월 북한이 폐쇄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을 초청했던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달리 검증 과정이 빠져 미국 측은 진정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제기한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적인 비핵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폐쇄에 대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등 현재 핵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조금 전 조선중앙TV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선중앙TV의 방송 모습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같은 경우는 매일 방문한 3시에 문재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 이후 첫 번째 방송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 내가 도착한 영상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 28분까지 이어지는 건데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이겠죠. 예.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 모습과 그리고 예술 공연, 연회까지 총 20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북한 매체가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또 하루 정도 지나서 보도를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보통 3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네, 겁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조선중앙TV를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남북 정상의 만남을 일일이 특히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 TV뿐만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아침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한 행보, 방명록에 쓴 문구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또 노동신문도 오늘 일면부터 총 37장의 사진을 실어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공항에서의 영접하는 모습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보원 원장, 김재현 사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특별 수행원들인 각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왔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방송이 안 됐고 오늘 네. 처음으로 방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장대 사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보통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이나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즉각 그날 보도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서 편집을 해서 편집물을 만들어서 그 편집물을 보통 하루 뒤에 보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남북 정상회담 혹시 생중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생중계하지 않고 하루 뒤에 보도를 하고 있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한 40분짜리 기록물을 만들어서 방영을 했었고 2차 때도 10분짜리의 기록물을 만들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한 측 조선중앙TV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우리 측과 다를 것 없는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도 HD 화면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중앙TV가 이번에 이 한국에서 중계를 하고 촬영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현장은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의장대 사회를 받는
두 정상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보통 이게 3시부터 20분가량 방송이 되는 건가요? 네, 방송은 3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이어지고요. 예. 당 창건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월 1일, 11일, 21일 이렇게 일자가 들어가는 3일은 역시 오전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예정대로 오후 3시에 시작이 됐고 조선인민군 군성병의 위병대의 네. 군열 행진을 보셨습니다. 뉴스는 8시. 메인 뉴스는 8시고. TBS 9시 뉴스와 네. 같은 성격을 갖는 거는 저녁 8시야. 지금 낮에 처음으로 보도되는 그렇죠. 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나올 겁니다. 네, 보통 하나의 기록 영화나 영상물을 만들면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가 메인이고 오후 5시 그리고 밤 10시에도 보도를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TV는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우선 어제 내용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선언문, 네. 서명식이랄 때 이런 부분은 내일이 방송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오늘 선언문 내용은 아마 또 내일 대서특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공항 환영식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드는 것 자체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북한의 카메라로 조선중앙TV가 촬영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까 중간에 아나운서 목소리 제가 리춘희 아나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 가장 보도 가치가 있는 일정들에는 반드시 이 리춘희 아나운서가 등장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예상대로 리춘희 아나운서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뭐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환영식 그 시간대별로 대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보여줬는데 이제 사열을 받기 전에 대통령 각하라고 말하면서 사열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녹취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카퍼레이드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차는 모토치클의 호의를 받으며 숙소인 이춘희 백화원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영빈관으로 계십니다. 향했습니다. 조국 통일을 외치고 있는 시민들 모습.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공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포에 환영인파, 주민들의 모습을 위주로 좀 보여줬고요. 네. 또 이제 꽃을 전달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금 저곳이 공항에서 경의하는 나와서 최고령 교사 동지께서는 연무동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무배차에 옮겨 타셨습니다. 객관적인 묘사를 위주로 해서 네. 방송하는군요. 네, 저희가 버드나무 거리라는 차가 곳이고요. 연무동 입구를 떠나 용흥 네거리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서 군중들은 조국 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외치고 공화국지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네,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여명거리입니다. 북한의 가장 번화된 거리이고 지금 사유문화회관 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꽉 들어찬 군중들. 살림집 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네, 아파트 살림집 창가에도 환영 인파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다고. 경의하는 최고령 교사 이게 지금 부감 장면 같은 경우는 우리 화면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북측 선저 취재진도 별도로 있기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 방금 이런 네네. 화면 같은 부감 경우를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는 화면들 같아요. 같은 네, 건물에 이제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우리 부분이고요. 민족의 김일성 종합대학, 이 여명거리 근처에 있는 이 북한 최고 대학이거든요. 방금 김일성 종합대학의 모습도 보셨고요.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정말 기초하여 북남 크네요. 관계 긴 거리네요. 네, 여명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또 번화된 거리고 여명거리의 끝에는 아마 잠시 뒤 보시겠지만 금수산 태양궁전, 이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 네, 지금 저 뒤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금수산 태양궁전인데요. 이곳을 지나서 백화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의 길죠. 시간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거의 한 50분 걸리죠. 네, 대략 50분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영빈관 내부고요. 어제 보면 영빈관 내부에 박봉주 내각 총리가 와서 의전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안내를 해서 숙소를 돌아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초라한 숙소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편집된 어제 공항 환영 행사부터 시작된 부분 보셨는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빨갛게 된 장면은 네. 조선중앙TV 장면입니다. 저희 장면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때 보통 네. 저렇게 빨간색 화면을 쓰는 경우가 가끔 저희는 있습니다. 이제 블랙바가 나오는데 네. 오늘은 붉은색 바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자, 조선중앙TV 측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 화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위에서 찍은 장면이랄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죠. 네. 네. 이번에 이게 왜 빨간색이 나온 거냐면 아나운서가 바뀐 거예요. 중간에. 방금 남자 남자 목소리 아나운서의 들으시죠? 목소리 바뀌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대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유종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노동당 본부청사입니다. 정상회담을 한 곳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원장이 참가했습니다. 기념사진 찍고 있는 모습.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측에서는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그렇습니다. 이 노동당 본부청사가 이 남측 대통령에게 공개된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 취재단이 찍은 화면하고는 좀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옆에 취재단이 같이 있는 모습이고 방명록을 쓰려고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노동신문도 그렇고 조선중앙통신도 그렇고 저 방명록의 내용을 상당히 강조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2018년 9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평화의 이라는 글을 거래의 남겼습니다. 마음은 하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 글귀였고요. 네.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대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지금 서훈정 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배석자로 앉아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자로 있는 모습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내 촬영하면은 우리 공동취재단이 취재한 촬영 화면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두 차례의 상봉과 회담 이후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 북남 관계 상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조선중앙TV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남북의 창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료 화면을 보는 경우는 많았지만 네, 이게 남북관계 그만큼 발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또 네, 다시 또 아나운서가 빨간 화면이 바뀌려고 나오는군요. 방금 빨간 화면이 남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화면이 아니라 조선중앙TV 화면이고요. 조선중앙TV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이 있을 때 이게 빨간색 화면이 나온 다음에 바뀐다는 점. 주제와 아나운서가 바뀐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거칠게 바뀐군요. 네. 조선중앙TV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유일한 방송국 아니겠습니까? 네, 유일한 방송이고 이번에도 이제 과거와 달리 그 생방송의 그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순환공항은 물론이고 백화원 초대소의 이 생방이라든가 또는 서명 장면, 발표 장면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생방을 허용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도 인터넷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TV를 호텔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허용이 됐고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이. 네, 지금 이 장면은 예술 공연을 보러 가는 장면인데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가고 있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조선중앙TV 방송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이 빨간색이 시각 또 나올까봐 예고를 드리자면 여기서 한 번 더 있습니다. 연회 내용까지 오늘 보도를 한다고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3시에 방송이 시작함과 동시에 오늘의 방송 순서라고 해서 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을 할 건지 끝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저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다루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걸 받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녁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한반도 비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한반도기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공항의 그 환영님 봐도 우리 인공비와 한반도기 네. 들었죠. 또 이 퍼레이드 할 때 연변에도 그렇고 지금 행사 장소를 보면 행사 장마다 한반도기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네. 아주 한반도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 어디고 다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공연장도 그렇고 뭐 공항도 지금 그렇고. 현재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모습 네. 함께 보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900명 정도가 같이 관람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뭐 귓속말 한다든지 상당히 지금 보시는 거는 남북 단일팀의 영상도 상영을 했다고 하고 남측의 노래도 여러 곡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남측 보이고요. 노래하는 장면은 안 나오나요? 지금 노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고 보통 조선중앙TV는 무조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말 이걸 보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평가를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보다도. 네, 좀 돌아볼까요? 한이런 음악 세계로 펼쳐지는 무대에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가무 달려가자 미르가 올라 공연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습니다. 네. 공연 분위기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네요. 네, 판문점 선언 2차 정상회담 때 손잡은 모습.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도 어제 나왔거든요. 눈물 흘리는 북한 시민들의 모습을 지금 잡기도 했고 영상의 모습을 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의 환호가 고조올랐습니다. 김지연 관현악단 공연 장면까지 상세히 보도를 하는 조선중앙TV의 모습 연다들에게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의 명예를 꽃바구니가 전달되었습니다.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무대로 올라가서 공연에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저런 부분들이 보도가 된 건 좀 놀라운 부분이고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네. 여과 없이 잘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부인은 자기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눈물 입은 김정숙 여사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까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모시했습니다. 지금 특이한 부분이 사실 저 모든 일정에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밀착해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봤더니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부각된 장면이 없어요. 네, 사실 남측에서 찍은 촬영 화면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조선중앙TV가 또 다른 화면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네. 또 방송이 들어온 대로 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조선중앙TV 방송을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실시간으로 본다니까 참 기분도 좀 색다르고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북한에서만 촬영한 영상을 저희가 봐야 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저희가 바로 받아서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보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보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이 먼저 나갔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조선중앙TV 보도와 네.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보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단 길이가 좀 다른데요. 1차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40분 넘게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보도 길이는 지금 여기 끝난 걸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2박 3일의 일정이기 때문에 첫날의 일정은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오늘의 합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AR 화면에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보도하던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3차에서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여주는 식의 보도를 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물하고 또 한 가지가 기록 영화라는 다른 형식이 있는데요. 이 보도물은 그야말로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좀 건조하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라면 뉴스죠. 뉴스라고 한다면 기록 영화를 또 만듭니다. 북한에서는 기록 영화는 그 있었던 행사를 조금 더 영상미 있게 음악을 넣어서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 기록 영화를 보면 그 북한이 이 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미를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1, 2차 정상회담 당시에 기록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물론 북한의 입장이긴 했지만 자세히 다룬 기록 영화가 다음 날 바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기록 영화도 조만간 또 나오겠군요.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만찬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찬 장면이고요. 정말 한반도에 여러 군데 있군요. 만찬장 뒤에도 네. 한반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곳에 행사장마다 한반도기가 전개돼 있어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히려 인공기 환영 모습을 인사를 많이 볼 수가 하셨습니다. 없는 듯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다시 이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화장 만찬 장면 보도 내용,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 보고 계십니다. 첫 일정과 마지막 일정을 이춘희 아나운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찬에는 특별수행단과 공식수행단 모두가 참여했고 만찬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에는 이 만찬사의 육성은 아마 들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하는 모습은 빠졌네요. 건배하는 모습. 여기서도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럼 의도된 건가요? 의도했다고 봐야겠죠. 예.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조 박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겠지만 일단 의도가 나오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답사. 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육성은 안 나옵니다. 아, 육성은 안 나오는군요. 보통 육성은 조선중앙TV에 잘 안 나옵니다. 어제 우리 쪽에서 한 건 나온 걸 들었는데. 네, 우리 쪽은 나왔는데, 이쪽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북측에서는 이제 아나운서가 대신 말해줍니다. 사실 저희 취재진이 찍은 촬영 영상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들을 다 보였거든요. 의도적인 듯한 모습인데 뭐 어떻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 역시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김영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뭐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 얼굴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 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편집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아마 안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화면은 조선중앙TV의 화면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3시에 시작해서 총 몇 분 정도 방송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예고하기로는 한 28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영상은 김정숙 여사의 네. 따로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옥류 아동병원을 찾았거든요. 지금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렇게 퍼스트레이디 간의 일정을 갖는 것도 처음이고 북한이 저 퍼스트레이디 간의 별도 일정을 보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설주 여사의 뭐 활동 모습, 단독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고 늘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만 있었고요. 저렇게 퍼스트 레이디로서 리설주 여사의 모습을 보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와 어제 2개의 일정이 있었어요.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옥류 아동병원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 2분이 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포본부가 있다 보니까 네, 음악대학을 찾아서 김원균 음악대학. 네, 음악대학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란 노래도 불렀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일정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각이 아무래도 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보도 얼마나 더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가 얼마나 반복될 건지 물어보시는 거죠? 네, 총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 내용이 총 네. 얼마 정도 되고 얼마나 또 반복이 되는지. 지금이 3시니까 5시, 7시, 9시 적어도 오늘은 4-5번 더 나올 것 같고요. 내일도 아마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네. 내일은 또 편집된 네. 오늘 그 모습들을 또 네. 찍어서 내일 또 내보내게 되겠네요. 김용남 상임위원장의 일정은 종종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네. 예, 현지 시찰을 간다든지. 근데 지금 현재는 남측 수행단하고 만났던 어제 만난 모습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등의 노동당 부위원장들도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상세히 보도하네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고 그다음에 주체를 나눠서 또 리설주 여사의 일정, 김영남 상임위원 일장의 일정까지 나눠서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도 내용에서도 그 육성들은 전혀 안 담깁니까? 거의 안 담긴다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옛날보다도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행사 이 진행을 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개방적이고 좀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불필요한 건 상당히 간소화됐고 예를 들어서 공항에도 옛날에는 당정군 인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7, 8명 핵심 분야별로 대표들만 나오고 박봉주 총리는 뭐 백화원에서 영접하고 채용에는 공항에 나오고 이런 분담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우리 측도 수행원들이 다 서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했는데 그런 것이 대폭 좀 간소화됐다. 간소화되고 그러니까 간소화하는 건 간소화하고 또 예우를 해서 의전적으로 할 거는 또 더 새롭게 넓히고 생중계 같은 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신속하게 보도가 되고 노동신문도 지금 저렇게 사진과 많은 기사가 실리는 거는 빨리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변화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노동당 본부 청사를 개방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다 정상 국가화해가는 과정에서 뭐 저 최고 책임자의 집무실을 다 공개하고 그 청사에서 회담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변화의 모습도 여기 방송에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특히 그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 2007년에는 군부 인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항에 군부 인사라고는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네, 김수길, 노광철 두 사람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대폭 좀 간소화될 거는 많이 간소화되고 카퍼레이드 같은 것도 그때 당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노 대통령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같이 동승해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좀 하나 인상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그 곳곳에 순안공항에서도 90도로 그 시민들한테 인사를 하고 카퍼레이드에서도 악수를 하고 또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런 것이 평양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을까. 최고 책임자가 저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마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중앙TV의 실시간 방송 내용까지 보고 왔습니다. 자, 평양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 내외 오늘 밤 북한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번엔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의미의 무게를 두고 내용과 제목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 100여 대가 공중에 빛나는 조국을 새기며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력 갱생을 외칩니다. 카드 섹션은 웃고 있는 화동에서 대동강, 모란봉, 보통강을 나열하더니 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는 구호를 만듭니다. 공연장은 수천 명이 모였다 흩어지며 선에서 원으로, 다시 그림으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형이 날고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체조가 이어집니다. 용광물과 같은 거대한 무대 장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집단 체조극입니다. 최대 10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연입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 공연을 관람합니다. 내용은 대폭 수정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줄이고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의미가 보다 많이 담깁니다. 분량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이고 사회주의 우리 집,
승리의 길 등 체제를 찬양하는 분량을 많이 덜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반갑습니다나 아리랑 등 남측에 익숙한 선율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이 바뀐 만큼 제목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큰 틀 속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북한 주민 15만 명이 함께 관람하며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네, 오늘 만찬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 가고 싶다는 의지에 따라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지난 7월 문을 연 북한의 대표적 수산물 식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량진 수산물 시장과 비슷한 것이죠. 배를 본떠 만든 식당에선 다양한 수산물들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평양의 젖줄, 대동강에 배처럼 생긴 거대한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문을 연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형 수조 안에 철갑상어와 칠색 송어 등 고급 어종을 비롯해 해삼과 킹크랩 등 다양한 수산물들이 즐비하네요.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 요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게 됩니다. 문을 연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았다는데요. 이 식당이 만들어진 이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때문이랍니다. 지난 6월 이설주 여사와 이곳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옥류관처럼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설 또한 주목할 만한 수준인데요.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는 3층 높이의 건물은 남한의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민족 요리와 초밥 등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문 코너는 물론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으로 명성을 떨치며 어머니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도록. 식당 준공식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참여해 직접 축사까지 낭독했는데요. 평양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을 방문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오늘 저녁 특별한 손님을 맞게 됩니다. 남북 정상 부부를 제외하고 정상회담 생중계 화면에서 자주 비친 인물이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입니다. 경호부터 의전까지 회담 전반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회담 배석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평양 도착 직전 검은 투피스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든 김여정 부부장이 서둘러 활주로를 걸어갑니다. 시계를 보면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인민군 의장대의 도열을 살핀 뒤 환영 인파 쪽을 챙기며 마지막까지 행사를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을 틈틈이 확인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공군 1호기 도착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김 부부장은 멀찌감치 쫓아갑니다. 문 대통령 부부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의장대 사열을 위해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이 서 있는 방향을 혼동하자 재빨리 단상으로 뛰어가 자리를 잡아주고 물러납니다. 카퍼레이드를 하는 동안에는 꽃다발을 챙기는 것은 물론 숙소인 백화원에서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등 현장을 종횡무진하며 행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정상회담에서도 김영철 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넘어 김 위원장의 국정 전반을 보좌하고 있는 실세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 못지않게 남북 퍼스트 레이디들의 내조 외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이설주 여사와 함께 음악종합대학과 아동병원을 방문하면서 회담 성과를 더하기 위한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첫 만남을 가졌던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공통분모인 음악을 화제로 꺼냈습니다. 부분이 조금 더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의 문화예술 그런 것을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4달여 만에 무대를 평양으로 바꿔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다시 만났습니다. 평양 만남에서도 두 여성의 첫 공식 일정은 공통분모인 음악이었습니다.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때론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은연중에 친밀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풍성하게 열린 가을 과일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혀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리설주 여사는 지금 하고 있는 회담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음악대학 방문에 앞서 두 사람은 어머니라는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병원도 방문했습니다. 남북 정상에게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친근한 그런 남북 관계를 만드는 그런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리설주 여사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행보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광장으로 가서 시민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발표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TV로 쏠렸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합의문 내용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곳 서울광장에는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이곳을 지나던 시민들 상당수가 발길을 멈추고 스크린을 바라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정상회담 관련 전시물과 체험 공간을 살피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생중계가 시작되자 일부 시민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회담 결과가 나온 중요한 날인 만큼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합의했다는 점에 특히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한 시민은 지금 상태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이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놀라워하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내놓은 합의문 결과를 지켜보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해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해도를 지척에 두고 있어서 정상회담을 주시해온 곳이기도 하죠. 염기석 기자, 자,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됐는데 그곳 주민들도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곳 주민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곳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에 공개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해 듣고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비교적 원론적인 데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때도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이곳 연평도 해역은 그동안 NLL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해전과 북한의 포격까지 있었던 분쟁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안포와 포문을 폐쇄하겠다는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도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때부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어장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 어민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야간 조업 허용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해가 지면 조업을 멈추고 입항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현지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해오도 NLL 일대 해상에 바지선을 설치해서 남북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파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해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서해오도와 북한 옹진반도는 황금어장으로 꼽히는데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중국 어선들이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 설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후속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어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도에서 염기석 기자였습니다. 이제 뉴스특보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남북 두 정상 어제와 오늘 두 차례 진솔한 대화 끝에 구체적이고 진전된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녁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저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김원정 앵커가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선에 더 높은 한계를 내려놓고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